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땡가 It's Friday. 오늘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온 줄 아세요? 네, 비디오 녹음 버튼을 안 누르고 17분간 녹음을 했어요. 정말 내가 싫다.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녹음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17분 얘기는. 그래서 그거는 다행히 음성 녹음을 했어요. 음성 녹음을 했으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다가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 클립과 비디오가 좀 다르다. 옛날에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자세한 얘기 들으시고, 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를 하나 잠깐 드릴게요. 제가 사실 중위 재무를 못 갖고요. 제가 되게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 잘 말을 못해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 에듀캐스트 딱 치면은 거기에 가면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물가가 금리가 무엇인지, 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달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초반에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안전마진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복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중요한 투자 지표가 무엇인지, 회계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싹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걸로 기초를 잡으시면 향후에 굉장히 훌륭한 지름길과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요즘에 많이 거기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댓글로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완전히 다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르시는 부분들이 뭔지 이제 그 댓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달고 있는데, 오늘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 교육에서 댓글이 가장 많은 것 8할 이상이 뭐냐면 금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리에 대한.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달아드리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 오늘 아시다시피 제가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저의 얼굴 보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려서 오는 거잖아요. 정말 몇 분 또 오버하시는 분 계시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쉬우니까 오시는 건데, 근데 이거가 이해 안 되면 더 쉬운 강의를 들으시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빨리 가겠습니다. 앞에 녹음을 다 놓쳤기 때문에. 자, 핵심 한마디로 오늘 뭐냐? 인플레의 깃발을 들다. 이거예요. 인플레 깃발을 들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오늘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8,000명이 줄어서 100만 명 소폭 상회했다. 그리고 2분기 국내 총생산 미국이 연율로 마이너스 31.7%를 기록했는데 예상 30.9%보다는 낮다. 그 다음에 2분기 기업 이익이 11.7%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요. 이런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예요?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에요. 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고, 결론은 뭐다? 인플레이션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거고,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로 연준의 물가 목표 전략을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Flexible form of average inflation targeting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average inflation targeting 이거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올해 1.5%였으면 2% 목표 타겟팅에서 내년에 2.5가 되면 합쳐서 평균 2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5면 내년에 2.5까지도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고요.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만한 물가 상승 은 대략 2.25에서 2.5%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물가의 밴드 폭을 열어준 거예요. 이 밴드. 이 정도 폭에서는 놀아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아마존이 또 고도 만들고 프레쉬도 만들고 많이 만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물가가 떨어지는 얘기잖아. 이거는 단가, 판매 단가, 유통이 다 죽어버리고 1대1로 그냥 그 생산자 소비자가 붙어버리니까 물가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0.5%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엄청 안 돼. 이거 인플레이션 0.5% 올라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그런데 2.5%까지 올리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연은이 금리를 안 올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예, 연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 예, 이게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올랐어요.
근데 줄줄줄줄줄 다 빠졌습니다. 줄줄줄. 이걸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을 드렸었냐면, 네. 연준 의장이, 파월 연준 의장은 뷔페집 사장이다. 그래서 10시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개장 시간은 10시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마음 급한 시장 참여자들은 9시 반쯤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10시까지 못 기다리고 주인이 문 열기 전에 들어가서 밥을 다 먹었어. 뷔페집 그냥 다 먹어서 배 두들기고 있었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10시에 문 열었습니다. 했는데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왜? 다 먹었으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기대치를 다 반영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번에 연준 평균 물가 목표치 발표 안 했으면 시장 엄청나게 빠졌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같은 날, S&P가 0.17%밖에 안 올랐고, 오히려 나스닥은 0.34% 떨어졌으니까요. 물론 어제 많이 올라서 그렇긴 한 거긴 합니다만, 네. 예.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주식시장은 이미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어. 그냥, 이쑤시고 있는 거야. 이쑤시개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핵심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국채 시장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미국 금리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10년물은 6.6bp 올랐습니다. 1.754예요. 어제 1.6 블라블라였어요. 1.754, 6.6bp 올랐고 30년물은 무려 10.2bp 올랐어요. 1.510이에요. 1.4였어요. 1.5로 바뀌었어요. 이게 웬일이야. 자,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는 건 뭐예요? 물가 상승 왜 일어나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지. 그리고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안 올리겠다. 이거지. 그죠? 그 연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리 안 올리니까 마음껏 놀아. 괜찮아. 금리, 물가 올라가도 괜찮아. 난 허용해. 옛날처럼 그렇게 내가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는 중심이 뭘로 바꿨어? 고용으로 바뀌었어, 고용. 난 고용만 볼 거야. 연준은 이제 고용만 볼 거야. 물가, 달러화가 어떻게 되든 가치가 안 봐. 그 고용만 볼 거야. 이렇게 표명을 한 거예요. 근데 국채시장 어떻게 됐다? 올랐어요, 금리가. 국채시장 금리가 올랐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네. 물론, 이번에 국채 입찰이 이번 주에 많았다는 건 아시죠? 근데, 지지난주도 많았고, 이번 주 많았는데, 근데 오늘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7년 국채 480억 달러가 소화가 됐는데 응찰률이 2.47배로 상당히 높았고요. 0.519%로 응찰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잘 됐는데 금리가 많이 올랐다니까 이게 문제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안 높이겠다고 한 거고 실제 금리는 올랐다니까 이렇게 많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금리, 인플레이션 여기에 가장 민감한 시장이 어딜까요? 주식시장일까요? 네, 주식시장 민감하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아주 민감하죠. 대출을 써야 되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한국 부동산가가 계속 올라가. 그렇게 막아도 금리가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써야 되니까. 그래도 이번에 대출을 꽁꽁 다 막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거의 모든 거인 채권 시장은 훨씬 더 중요해요. 금리가 오르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내려가는 가격이 오르는 채권 시장, 금리가 단 거예요. 채권 시장이 가장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 어떤 시장보다도. 오케이? 네. 네. 그런데 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다? 채권 시장은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에버리지 타겟팅,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보고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본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입찰이 많은 것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금리가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거긴 한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다 했고 그동안에 제가 채권 시장, 특별히 미국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조적인 흐름.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채권 시장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주식 시장은 괜찮다. 근데 이건 있어요. 갑자기 모든 시장이 이렇게 줄줄줄 쫙 일자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나스닥은 일자로 쫙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진 않아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중간에 많이 오르면 또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단기 투자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런 거는 알아서 하는 것이고
기조는 분위기상 기조는 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금리가 높아서 캐리로 끌고 가는 거, 이자 따먹기만 할 사람들은 계속 미국 국채를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채권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놓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채권 정보가 좀 필요한데 실물 그 회사채나 이런 것들 어떻게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제가 공부할 수 있으면 한번 공부를 채권 매매를 안 해서 어쨌든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네. 올려드리도록 하고 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한 거는 17분짜리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은요 10시 기준으로 확진자 발표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요. 확진자가 꺾이게 되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하시면 좋겠고, 저는 한국 분들을 믿습니다. 한국 분들은 워낙 현명하고 절제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의식도 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때 과연 신흥국 시장과 여타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0.01% 빠졌습니다. 네. 저는 채권을 투자 못해서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을 더 열어준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주식에 진짜 버튼을 눌러준 거예요. 가속 버튼을 눌러준 거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해외 주식시장 어떨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미국 아침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따끔한 질책해 주신 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God it's Friday. 안녕.